자, 네, 선생님들 좀 쉬셨습니까? 그럼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아교육과정 B. 자, 1번요. 1번 문제는 유아특수 선생님들 문제입니다. 병행놀이고 병행놀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이블록을 가지고 쌓기놀이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초등이랑 중등 선생님들은 1번 문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선생님, 유특 선생님이랑 초등, 중등 선생님이랑 관점이 달라져요. 답이 달라져요. 저도 몰라요. 왜 그렇게 분류를 했는지 몰라요. 아, 진짜요. 유아 쪽에서는 그렇게 분류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야 돼요. 유아 특수는 공간 촉진이에요. 공간 촉진이고 우리 쪽 초등이랑 중등으로 넘어오면 자극내 촉진, 자극내 촉구 그렇게 바뀝니다. 자극내 촉진, 자극내 촉구는 물리적인 특성이 변화시키는 거, 변화되는 거. 자, 그리고 3번 마이켄바움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 정말 괜찮은 겁니다. 선생님 나중에 다들 합격하실 건데 합격하고 나서 대학원 가셔서 공부하실 때 이분 엄청나게 배울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 학부 때 배웠는데 생각이 나요. 어렵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자기교수 용암. 자기교수 용암이 답이 아니어도 돼요. 요거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교수에 관련해서 교수님들 책마다요 단계에서 서술한 번역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 맞는 거 쓰시면 돼요. 자기 교수 용어를 제가 왜 집어넣냐면 기출문제에서 제시된 단계별 용어였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행동의 예, 혼잣말 해도 되고 내적 언어 써도 돼요. 내적 언어로 나는 조용히 그림책을 볼 거야 말하면서 그림책을 본다. 재밌는 거 조심해야 될 거는요. 마음속으로 나는 조용히 그림책을 볼 거야 말한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답이에요. 뭘로 나타나야 된다?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하면서 그림책을 본다 까지 가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자, 2번 문제. 2번 문제. 주사위가 굉장히 딱딱하죠, 그죠? 딱딱한 플라스틱이니까 뭐 부드러운 연한 재질 주사위 해도 되고 뭐 부드러운 고무 아니면 연한 고무 아무튼 부드럽다는 표현만 들어가면 돼요. 부드럽다는 표현만. 그리고 이제 2번 기억에 해당되는 평가 항목 기억. 자, 기억에 대한 평가 항목 이걸 어떻게 유추하면 되냐면 선생님 사물 영속성의 개념, 사물 영속성, 인지 기능, 인지 능력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4개에서 5개의 그림 상징을 이해잖아요. 이해는 인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무지 생각 안 나시면 사물 영속성, 그래 인지적인 부분이지 이해를 한다. 그래 얘 인지적인 부분이지. 그래서 인지 능력 그렇게 끌어내셔야 돼요. 그거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C를 고려해서 C요. 한 손가락으로 버튼을 잘 누른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누르기를 좋아한다. 알아서 혼자서 버튼 누를 수 있다. 직접 선택. 첫 번째 문장은 직접 선택. 그럼 직접 선택 안에서 누르기를 좋아한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누르기를 좋아한다. 누르고 쭉 있는 거. 누르는 동작이 쭉 이어지는 거. 그럼 뭐예요? 뗄 때 활성화. 그죠? 그러니까 누르다 뗄 때 클릭. 해제 활성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C가 2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답이. 그러니까 지문에서 끌고 올게요. 4개에서 5개의 그림 상징, 어디 갔노? 4개에서 5개의 그림 상징 중에서 원하는 상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하나, 직접 선택에 해제 활성화를 쓸 수 있다. 둘,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직접 선택의 해제 활성화로 선택할 수 있다. 혹은 상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하나만 쓰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건이 2개 달았잖아요. 그럼 2개의 조건을 맞춰줘야지. 그 밑에 해설 봐요. 해설 보면 한 손가락으로 버튼 잘 누른다. 직접 선택. 누르기를 좋아한다. 누르기를 좋아한다. 선생님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막 눌렀다 뗐다 이거 아니에요. 그 표현 쓰면 안 된다. 자, 이거 아니에요. 누르는 거예요. 눌렀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르고 있으면 뗄 때 활성화, 해제 활성화. 조심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자, 3번은 다요. 얘는 팀티칭, 팀티칭 상호 교수죠. 그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안내하면 한 사람이 어떤 역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유아 문제니까 놀이 안내자, 공동 놀이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초중등으로 가면 표현법이 달라지죠. 그죠? 달라지죠. 자, 그러면 기억에서 공동 놀이로 참여한 예를 한 가지 써라 했어요. 그럼 D그세요. D 보면 신난다나 속상해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몸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반응을 봤더니 애들이 까르르 웃고 구르면서 팔짝팔짝 뛴다. 그러면 선생님이 까르르 웃고 팔짝팔짝 뛰는 것을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학생이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니까. 반응은 시범을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그 밑에 우는 흉내를 내거나 심울한 표정을 지어요. 애들이 반응이에요. 애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따라해요? 이렇게 우는 흉내를 내거나 심울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애들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쓸게요. 신난다의 상징 그림요. 일단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AAC를 사용하는 친구가 상징이 있죠. AAC 사용하는 친구들의 상징은 어휘예요. 어휘, 언어예요. 그거를 선생님이 몸으로 표현하고 일반 비장애 유아 학생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와 더 친해지는 거죠. 아, 우리 친구는 저런 거 쓰고 있어 하면서. 자, 아무튼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다? 신난다는 상징이 있으니까 그걸 언급해줘요. 신난다는 상징 그림을 어떻게 시범 보였다? 까르르 웃고 웃으며 구르고 팔짝팔짝 뛰면서 몸으로 표현했다. 몸으로 표현했다라고 끝내야 돼요. 왜? 보세요. 놀이 안내자가 질문했잖아요.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몸으로 표현한다. 끝내야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 동그라미 2번. 자,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자, 일부 아니요. 선생님들이 이거 표정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거든요. 표정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왜? 감정의 카테고리 안에 표정이 들어가잖아요. 왜? 얘 지금 상징을 쓰잖아요. 어떤 상징? 감정이 다양하게 표현된 상징 그림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범주화는 감정.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감정을 써야 돼요, 선생님. 표정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우리 AAC 공부하실 때, 선생님, 범주화 시키는 방법 3가지 있잖아요. 범주화 시키는 세 가지 방법. 목록화 시키는 3가지 방법. 기억나세요? 문법론적 범주, 의미론적 범주, 활동 참여. 이 친구는 의미론적 범주로 지금 한 거예요.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쭉쭉쭉 상징책이 들어가다 범주화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내년에 강의하면서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것까지 말씀드렸어도 선생님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자, 감정이 오히려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깁니다. 자, 브루노. 우리 3번은 통째로 저기 일반 유아 선생님들 거고요. 4번 갈게요. 4번에서도 1번하고 2번은요, 일반 유아입니다. 저 이거 손 못 댑니다. 저건 더구나 음악이잖아. 자, 우리 3번 반둘라 갈게요. 반둘라 관찰학습 이론. 반둘라 관찰학습 이론 주의집중 기억과정 혹은 파지 똑같은 말입니다. 기억과정 혹은 파지. 그 다음에 운동재생, 그 다음에 동기화 혹은 강화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거기 해설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중에서 리을에 해당되는 용어 주파운동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한번 보세요. 기억과정 파지는요, 들어오는 주의집중했던 내용을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기억하는 과정이에요.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는 집어넣는 거예요. 동기화, 운동적 재생은 장기화된 내용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집어넣는 거는 기억과정 파지, 끄집어내는 거는 운동적 재생. 그럼 봐봐요. 잘 봐요. 혼잣말로 두루두루 중얼거려. 요거 이렇게 아니 하면서 고개 까딱까딱해. 살살 움직여. 그러면 기억과정이죠. 집어넣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집어넣는 과정이잖아요. 기억과정이라고요, 선생님. 잘 보시면. 그리고 요 문제 그대로 초등에 또 그대로 나왔죠. 그죠? 초등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연결시켜서 고개를 까딱까딱 뭐 리듬 막대기랑 움직이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연결을 시켜서 기억하는 거라고.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요, 운동재생이 되려면 혼자말로 중얼중얼 거린다가 아니라 두구두구두구라고 리듬을 탄다, 리듬을 친다, 리듬을 말한다 라고 돼야 되겠죠. 아니면 까딱까딱 리듬 맞기를 살살 움직인다, 리듬 맞대를 움직이면서 리듬을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운동적 재생이면 들어온다 나간다 그것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고 또 하나, 미음에서는 선생님 모델링을 통한 관찰학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리강화라는 표현 써줘도 돼요.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답으로. 뭐냐면 진아가 큰 박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대리강화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리듬 연주에 동기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답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대리강화를 받아서 하려고 한다, 대리강화를 받아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많은 선생님들 속으신 문제인데 1번은 제예요. 1번하고 2번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죄송합니다. 유아 선생님들. 우리 거라고 표현해가지고. 저기 일반 유아 문제입니다. 3번 갈게요. 3번. 자, 핵심은요, 선생님, 가제 분석이에요. 가제 분석이에요. 선생님, 이거 전체 가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체 가제 아니에요. 행동연세법이 나오려면요, 전진형이든 후진형이든 전체 가제 제시법이든지 회기로 표현돼요. 회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한 방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회기로 표현된다고요.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이해가셨죠? 그래서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제 분석이라고요, 선생님. 그리고요, 전체 가제 제시법은 지금 봐요. 단계가 몇 단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계죠. 가제 분석은요, 3, 4단계. 3, 4단계 내외예요, 거의. 많아봐야 5단계. 가제 분석이란다. 저기, 전체 가제 제시법. 전체 가제 제시법은 단계가 좁아요. 심플한 행동에 단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7개, 8개 이렇게 안 넘어가요. 7개, 8개 넘어가는 거는 후진형이나 전진형이에요. 그리고 회기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회기로 안 나타났잖아. 그래서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역사회 모의교수. 지역사회 모의교수. 거기 해설해보면 전체 가지 제시법을 사용하기 적절한 경우 해가지고 동그라미 기억. 하위 가지 대부분 이미 습득하고 있어 새로운 것을 가르칠 것이 별로 없다. 두 번째 봐요. 동그라미 니은. 하위 가지 수가 많지 않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7번 가겠습니다. 7번. 7번에 1번은 선생님, 자, 수 있잖아요. 수 감각, 특히 수 감각에서 이게 순서가 있는데 합리적 수세기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에요. 유아 유치원 단계가 합리적 수세기 단계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보신 거 이어세기, 큰 가수로 이어세기, 이거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저기 유아 특수 선생님들 문제예요. 유아 단계예요. 유아 단계. 그냥 여기 답만 그냥 보시면 돼요. 답만 보시고 이런 거구나 합리적 수세기가 라고만 눈으로만 한번 봐주세요. 궁금하시면. 그래요. 단계가 우리가 다루는 단계가 아니라. 2번 볼게요. 2번은 동그라미 니은 봐요. 모든 유아가 정해진 기준에 모두 도달했을 때 모두 준다. 상호의존적 집단 강화. 자, 그리고 약속할 내용은 저거죠. 놀던 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 목걸이 만들던 자리를 정리하고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해당이 되잖아. 그거 하나만 해당된다고요. 이 모둠의 문제가 뭐냐면 놀던 자리를 안 치우는 거예요. 놀던 자리를 안 치운 거예요. 목걸이 만들기 그 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놈의 새끼들은 매번 활동할 때마다 뒷정리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목걸이 활동을 예로 들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놀던 자리를 정리하면 모든 구성원에게
모든 구성원 모두에게 터널놀이 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 이렇게요. 전체적으로 좀 크게 작성하셔야 돼요. 목걸이라고 한정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제 8번 갈게요. 8번도 1, 2번은 저기 일반 유아 출신 저거고요. 3번은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저기 답 적어 놓은 것만. 왜냐면 데일리의 원추 모형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원추 해가지고, 그죠? 그거랑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뼈아지랑 연결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 만약 우리 쪽에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온다면. 그래서 용어 해설 정도로 한번 생각하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영상적 구체적 조작기, 상징적 형식 조작기. 그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이호 선생님 초등 논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초등 논술은 원래 설명하려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초등 논술 선생님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냥 큰 덩어리만 할게요. 자, 하기 전에 저거 하나만. 초등 문제 이번에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어려웠는데 어려운 이유가 어려운 이유가 옛날 방식으로만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이거는 저도 문제고 학원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암기 위주로만 했어요. 초등은 암기 위주로 나올 거야, 쉽게 나올 거야. 근데 문제의 경향과 흐름은 바뀌거든요. 잠시만요. 얘 문제 맞네요. 죄송합니다. 문제가 늦게 도착해서 그래요. 바뀌는데 그 경향을 못 읽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제 수강생 선생님들한테 다 그렇게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면 저는 현장에 18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있으면 분명히 선생님들은 이런 자질을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임용해서 안 가르치고 있었어요. 임용해서 선생님, 교수님들이 그렇게 문제 출제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현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인지 응용할 수 있습니까? 현장의 사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단순 암기는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암기 안 해도 됩니까? 아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는 데서 끝내지 말아요. 하고 나서 개념과 개념을 엮어내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고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킬지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곧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예요. 답은 여러 개입니다. 유사 답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 쓰는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쓰는 연습?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는 쓰는 연습.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만들면서 느낀 건데 가장 나쁜 모의고사는 뭐냐면요. 첫 번째,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의고사. 두 번째,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좁히는 모의고사. 압박하는 모의고사. 이거 이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만들어낸 문제들. 정말 나쁜 문제예요. 제일 좋은 문제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쓸 수 있는 문제. 내가 내 생각을 풀어서 쓸 수 있는 문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가 모의고사가 정말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랑 하나만 하고 일단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직 논술을 에서 5점을 그대로 점수로 말씀드릴게요. 5점 그대로 적중시켰어요. 차별화 교수 3점, 그리고 중다 수준 중복 교육과정 2개에서 5점 그대로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초등 문제에서 A 2교시죠. 2교시 A에서는 A 유형에서는 13점 적중했고요. 그리고 3교시 B 유형에서는 4점 적중했어요. 2교시는 9점 적중했고 3교시는 4점 적중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총이요. 제 모의고사에서 초등은 논술 빼고는 13점, 논술하고 합치면 18점이요. 18점 적중했어요. 80점 중에서 18점이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게 적중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뭐냐면 기본기를 많이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기본기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기본기를 어떻게 응용할 겁니까? 구석탱이 있는 문제 안 만들어요. 뭐 하려고 만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교직연술 차별화 교수 선생님, 솔직히 제가 모의고사에서 2번 정도 내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했냐면 차별화 교수를 문제로 만들려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지문 조성이. 첫 번째 조건, 보편적 학습 설계를 깔아야 돼. 차별화 교수는 1910년대에 나온 거예요.
방법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론적인 근거를 받쳐준 게 보편적 학습 설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 학습 설계 깔아야 돼요. 두 번째, 깔면서 모든 학생 통합교육 사항을 설정해 줘야 돼요. 세 번째, 통합교육 설정을 설정해 주면서 뭐랑 선을 그어야 되냐면 수준별 교육과정입니다. 이거를 선을 그어야 돼요. 이거 아니라고. 교수적 수정, 교수적 적합화가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면 표현법이 다양성, 학생별 능력, 학생별의 능력의 차이 이런 용어들을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학생들의 수준별로 표현이 돼요. 근데 그게 되게 까다로웠어요.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올해 말고 내년, 내후년 좀 더 디테일해지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논술에 나왔어요. 논술에 나온 걸 딱 보고 웃음이 나온 게 뭐였냐면 그래 논술에 나오면 전제 조건이 둘이 뭉실해도 되겠다. 논술에 나오면 답을 둘이 뭉실 써도 되겠다. 흐름만 맞추면 둘이 뭉실하게 써도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어이씨 논술에 내볼 걸 후회했어요. 자 볼게요. 이거는 그냥 큰 틀거리만 갑니다. 중등 선생님들 반드시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저거 나눠 드렸을 거예요 아마. 자, 이 차별화 교수는 제가 8월 달에 8월 22일이에요 정확하게. 저도 어제 날짜 확인하고 왔어요. 그때 제가 한 달에 한 문제 아니면 2개월에 한 개씩 저걸 냈어요. 올해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예상 문제. 그래서 예상 문제 5번째로 냈던 게 이 차별화 교수였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모의고사에다 반영하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능력은 안 됐어요. 제가 능력이 좀 약간 지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니 생각해봐요. 8명의 전문적인 교수님들이 집단지성으로 만든 지문을 제가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건 아니요 못 뛰어넘어요.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8명의 교수님이에요. 전공별로 날다긴다는 교수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차별화 교수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 지문을 내가 어떻게 뛰어넘냐고요. 못 뛰어넘지. 자, 아무튼 제가 예상 문제 5번째로 만든 자료에 있어요. 제 카페에 들어가셔도 나머지 예상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시간 나시면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프린트물로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은 차별화 교수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야 됩니다. 차별화 교수의 교수 영역이랑 학생의 특성이랑 영역. 두 개 영역이 있어요, 크게. 근데 학생의 특성이랑 영역을 만약에 건드리려면 지문이 굉장히 디테일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뺀 것 같아. 빼고 교수 영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수 내용의 차별화, 교육 과정의 차별화, 그리고 교수 과정의 차별화, 교수 성과의 차별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반드시요 작성할 때 차별화로 끝내야 돼요. 교수 내용의 수정 안 돼요. 그러면 교수 적합화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문 구성이. 차별화로 끝나야 돼요. 그렇게 세 개의 차별화를 하고 그 안에 선생님 그럼 여기 교수 목표 수정 전략이라고 수정이잖아요. 이게 들어가려면 교수 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교수 목표 수정을 전략한다. 교수 목표 수정 전략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법이 돼야 돼요. 앞에 차별화가 언급이 되면서. 그래야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일반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중다수준, 중복교육과정. 중다수준, 중복교육과정은 모의고사, 제 모의고사 4회 모의고사에 그대로 출제했던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답이 똑같은 거예요. 답이 중다수준 그리고 중복교육과정의 답이었어요. 제 모의고사에. 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선생님. 유사하게 지문에 한 번이라도 언급된 단어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로 따지면 선생님 저 100% 다 맞췄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유아 초등 문제 제 모의고사에서 다 나왔어요. 영역까지 따지면. 유사하게 겹치면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양심에 손을 얹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똑같은 거. 답이 똑같으면 지문 구성이 유사한 거예요. 같은 경향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중다수중, 중복수중 써주고요. 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 선생님, 특수교사의 역할 4가지만 써도 되고, 아니면 통합학급 교사의 역할과 특수교사의 역할 2개씩 나눠서 써도 돼요. 지문 잘 읽어보시면 지금 통합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명의 교사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역할 2가지 쓰면 돼요. 그럼 이제 참여 모델에 대한 지원 방안은요. 참여 모델의 지원 방향. 자, 기에 참여해서 지식, 장벽, 태도 참여를 쓰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정책이랑 실제는요. 실제와 정책은요. 교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2개 빼고.
두께 빼고 지식, 기술, 참, 태도 건드리고 그리고 저거 저기 누구야? 왜 그게 빠졌지? 학생한테 하는 거 갑자기 접근 장벽 그렇게 그거 하나 빠졌습니다. 기회 장벽과 접근 장벽이요. 동그라미 2하고 접근 장벽 해주십시오. 제가 정리하면서 빠졌나 봅니다. 그럼 총 4가지죠. 이 4가지 관련 지원 방법 쓰면 돼요. 기대 효과도요. 장애 학생 측면 한 가지로 써도 되고요. 장애 학생 측면에서 2가지 써도 되고, 장애 학생 그리고 비장애 학생 기대 효과 각각 한 가지씩 써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전체 틀그린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전체 틀그리시는 게 안 어렵죠?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죠? 근데 왜 이게 현장에서 선생님들 작성할 때 어려웠을까? 차별화 교수 얘 때문에. 차별화 교수, 이건 뭐야? 자, 초등생님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초등생님들이 그렇게 하신 거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노량진 잘못입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노량진 강사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일반 초등교육과정에서 29.30점 나왔으니 자, 우리 전공은 어차피 쉽게 나올 거야. 일반 교육과정 파. 된장알이죠, 된장알. 그런 말을 갖다 무책임하게 한 거. 그러면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29.30점 비기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의 전문 특수성, 특수교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전공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일반 교육과정 암만 많이 나와도 4점짜리예요. 두 문항, 세 문항 해봐야 두 문항 하면 8점, 아니면 12점. 양쪽으로 12점 해봐야 24점. 맥시멈 24점.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특수교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중하라 그랬어요. 전공이에요. 근데 그 얘기 안 듣고 나보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분들 이거 그대로 했으면 선생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합격했습니다. 진짜요. 합격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채용 문제 나왔죠. 시각장애 채용. 그거 우리 중등 선생님들한테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듣는 수강 선생님 중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데리고 체육 수업을 해서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으신 분 계십니다. 그분이 쭉 설명해 주죠. 그러면 그분도 있었겠다. 저도 있었겠다. 있었으면 그분들 합격했죠. 그죠?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논술은 선생님 큰 관점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적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대단하죠. 18점을 적중했다는 거는 내가 생각해도 참 되긴 해요. 진짜 되긴 해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1번 봐요. 1번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편성 방법이죠. 이거 해설 바로 보십시오. 해설해 보면 초등학교 기본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3, 4월 달 적응하잖아요. 우리들은 1학년 이거 기억나세요? 학교 적응하기 바쁘잖아요. 점심도 안 먹고 집에 가요, 걔들은. 학교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얘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을 활용해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편성합니까? 1학년 입학 후 3, 4개월, 2개월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영역 중에서 적응활동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집중제. 이거 모의고사에서 적중시킨 문제입니다. 그대로 적중시켰어요. 이거 하면서 제가 하나 후회한 게 뭐냐면요. 캠페인 활동을 일부러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자동봉진까지는 언급해주고 그 안에까지 그까지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빡신데 그러면서 그냥 흘러가면서요. 생긴 캠페인 활동하고 뭐 이런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 그냥 지문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말하고 던졌어요. 근데 이게 나왔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백해요. 집중제는 맞췄어요. 캠페인 활동은 못 맞췄어요. 거기까지 나올까 하고 의심했던 문제였는데. 자,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1번 가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초등 문제요, 선생님. 전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드는 문제예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촘촘하게 정말 세련되게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문제를 안내하고 있어요. 이제 저랑 같이 보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초등 문제 중에서요. 군더더기 없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 만든 문제예요. 2번 봐봐요. 2번, 야, 어떻게 이렇게 연계를 했지? 하고 감탄했던 문제예요. 방가로 2번. 하나는 교육과정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수교육법에도 있네요? 두 개 공통점 찾으세요? 이 문제예요. 보조공학 지원이에요. 보조공학 지원. 해설 봐요. 해설의 편성 운영 중 교수 학습에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 보조공학 기기, 의사소통 지원 방법을 사용한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수업 참여도라는 측면에서 설명했어요. 이거를. 예. 보조공학 기기랑 연결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제 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조공학 기기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개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보조공학 기기 지원이라고 작성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원. 그리고 이제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 자,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할 때 되게 재밌는 거 봐요. 진전도 확인의 출발점, 교육 목표에 설정이 되는 근거, 현행 학습 수행 수준. 현행 학습 수행 수준. 자, 근데 이런 말도 합니다. 선생님 이거 답을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영역의 현행 학습 수행 수준이라고 적어야 되지 않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저 현장에서 18년 동안 있었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교육 목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영역의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평가 계획. 특별한 교육 영역에 필요한 영역에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선생님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현장에 있을 때만 사람 말 들으세요. 현장에 선생님 10년 이상 있었잖아요. 그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한 번씩은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 걸리는 겁니다. 국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3번은 편제와 시간 배당은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계신데, 선생님,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이건 안 될까요? 가만히 봤더니 위에 이미 편제와 시간 배당의 용어가 등장했어요. 그죠? 그래서요. 편제와 시간 배당은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이건 당연히 답이고요. 그냥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이것도 답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왜? 지문상에 노출됐잖아. 앞에 문장이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안 해줘 버리면 뭐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안 되면 많은 거고. 자, 2번. 선생님, 2번 문제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2번 문제를 일반 교육과정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 교육과정 문제입니까? 특수학교라고 나와 있잖아요. 특수학교라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일반 교육과정이라고 말을 해? 자, 일단은 1번요. 핵심 역량. 글을 읽고 즐기고 그리고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심미적 감성 역량이에요. 선생님, 문학이 들어왔으니까 일반 교육과정 아니에요. 선생님 잘 들으세요. 문학을 괴테, 황순원 그런 분들 아니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이 쓴 게만 문학이 아니고요. 토끼와 거북이도 문학이에요. 진짜예요. 토끼와 거북이 그림책도 문학이에요. 문학이라고 얘기해요. 문학 안에 아동작품, 현대소설, 고대소설, 수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왜 학습장애로 넘어가면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서 이런 데는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총체적 언어 교육 할 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홍길동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빨리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자, 2번요. 2번 하기 전에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 쪽으로 중등 쪽으로 선생님 얼마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대안평가 쪽으로 건드리면서 대안평가에서 잠재적 발달 수준과 연결된 평가들은 다 건드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아무도 설명 안 했는지 모르겠어. 자,
이게요, 선생님, 실제적 수준입니다. 자, 오른쪽이요. 지수의 1하기록에서 박스, 요약, 밑에 실제적 수준 적혀 있죠. 실제적 수준. 이게 무엇의 준말이냐면, 교수님들 정말 대단해. 요 말을 빼버렸어. 요 말을 빼버렸어. 발달 수준이라고 적었으면, GPD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 금방 썼을 거예요. 이걸 빼서 사람들이 몰라. 그러면요, 선생님, 실제적 발달 수준 나오면 저거 나와야 되잖아요. 잠재적 발달 수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 옆에 사과하는 수준에 도달한다. 도달 수준. 도달 수준이라고 표현했어요. 재밌죠? 실제 수준, 도달 수준. 도달 수준 뭐예요, 그러면? 잠재적 발달 수준이지. 잠재적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 상관없어요. 얘를요, 교수님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도달 수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까 제가 수업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아는 익숙한 용어를 안 써요, 이제는. 안 써요. 그분들이 본인들이 책에 썼던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요. 그러면 본인은 알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이해 가셨나요? 익숙한 용어로 안 물어봐요. 익숙한 용어로 물어봤으면 답 금방 쓰지. 그죠? 그리고 얘를 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쓰면 안 되잖아. 얘를 표현할 수 있는 용어 써야죠. 도달 수준. 근데 도달 수준이라도 안 했어. 수준에 도달한다라고 표현했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자, 근데 잘 들으세요. 되게 재밌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얘요. 잠재적 발달 수준과 얘의 차이가 나오죠. 둘 간의 차이가 나오죠. 그게 GPD예요. GPD. 저거. 근접 발달 영역. 얘가요. 근접 발달 영역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는요. 반드시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하살표는 위쪽이에요. 밑에 표현하면 안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근접 발달 영역을요. 여기다 뽑을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왼쪽 대화 내용에 보세요. 밑에 보면 며칠 뒤 밑에 보면 박교사 비계라는 용어 썼죠. 비계 제공한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쓸게요. 비계 제공. 그러면 이 비계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 비계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 이 비계를 제공한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교과서적으로 전문 용어로 비계 설정자. 이 비계 설정자는 두 유형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사라고 할게요. 교과서에는 성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나 유능한 또래. 얘가 비계 설정자예요. 그러면 비계를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를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교과서대로 공부했는데 교과서대로 안 물어봐. 근데 맞아. 표현법은 맞아요. 우리는 교과서대로 공부해서 교과서대로가 익숙한데 교과서대로 안 물어봐요. 근데 맞잖아. 그러면 도움을 줘서 이 두 유형이 도움을 줘서 실제적 수준을 잠재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요. 자, 여기서 하나 질문. 잘 들어보십시오. 근접 발달대가 나온 용어들 중에 대안평가들은 대부분 이런 표현이에요. 과정을 평가하지 결과를 평가하지 말라. 들어보셨죠? 자,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면 실제가 잠재가 됐죠? 잠재 수준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시 뭘로 변하냐면 얘는요. 다시 실제적으로 변해요. 이걸로 변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위에 또 이게 생겨요. 잠재적이 또 생겨요. 이게 새로운 근접 발달 능력. 이게 한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거예요. 이렇게 갔죠. 잠재가 실제가 됐죠. 그럼 또 다시 새로운 잠재가 생기죠. 그럼 이게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끝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계속 무한 가정의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을 사용하는 대안평가들은요, 가정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포트폴리오는요? 포트폴리오는 대안평가인데 재밌는 현상은 걔는 근접 발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근접 발달 영역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 평가,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언급하고 있는 평가, 역동적 평가. 역동적 평가.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역동적 평가 우리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역동적 평가 특수교육 안에서 설명하는 내용 가지고 그걸 다 설명 못해요. 역동적 평가 설명하려면 교육학에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특수교육이 아니잖아요, 교육학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 바보야. 교육학이 바탕이 돼서 특수교육학이 나온 건데. 자,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안 그래도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교육학 베이스가 없이 특수교육학을 가르치면요, 무너져요. 앞뒤 설명을 못해요. 역동적 평가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들어와야 될 용어가 있어요. 검사, 교육, 재검사. 찾아보십시오. 검사, 재검사, 검사, 교육, 재검사. 검사, 교육, 재검사. 역동적 평가, 무한반복. 검사, 교육, 재검사. 역동적 평가. 교사랑의 상호작용. 무한반복.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된 책에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들이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주셨어요. 역동적 평가는 교육학에서 가져와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요 세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해당되는 문제부터 갈게요. 자, 2번. 그러면 니은을 위해 지수에게 B를 실행함으로써 파악하는 것은 실제적 수준, 얘는 알고 있어요. 도달해야 될 거, 얘를 수행 목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수행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한테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이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요. 답이 잠재적 발달 수준. 그리고 이제 자, 동그라미 1번 행동 건물표랑 일화 기록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선생님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행동 건물표는 행동의 발생 유무만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요. 하지만 일화 기록은요, 관찰된 아동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적는 거예요. 이야기 형태로 적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 좀 공부하고 개념 잡기 편하시고요. 그 밑에 답으로 달아놓은 것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 우리 잠깐만. 요 문제 끝내고 참 3번. 자, 이것도 지금 할 말 많은데. 자, 이것도 심플하게 할게요. 자, 이거 문제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밑줄 그어 주세요. 2번 이거 문제로 가세요. 문제 올라가서 특수학교 독수교육 밑줄. 그리고 첫 번째 박교사 두 번째 줄. 첫 번째 박교사 독서 활동 밑줄. 생활 지도를 교과와 연계 밑줄. 그리고 그 밑에 그림책을 교과 지도에 활용 밑줄.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디귿 주제를 선정하고 교과를 연결 밑줄. 맨 밑에 이교사 맨 밑에 이교사 밑줄 친 거 두 번째 줄에 주제를 선정하고 교과를 연결. 그게 밑줄. 자, 교육과정 재구성 이것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 아니에요. 좀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교육과정 재구성은 선생님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거예요. 교육과정에 대한 재량권을 선생님들한테 많이 줬어요. 많이 줬으면 그러면 교육과정은 마음대로 요리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교육과정 재구성 만약에 선생님 잘 생각이 안 나시면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수업 디자인이 선생님 교육과정 재구성이에요. 교육과정 재구성은 일반 교육과정에서도 일어나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도 일어나요. 경기도 많아요.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는요, 경남, 부산 지역이에요. 경남,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엄청나게. 거기가 거의 주도할 정도로. 그리고 서울시도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교육, 일반교육 다 하는 게 교육과정 재구성이에요. 근데 그게 뭐 일반교육이래.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책이 특수교육에서 책이 오래된 책 하나.
최근에 몇 개, 최근에는 이름을 요리 레시피, 교육과정 레시피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책. 그렇게 한 2권, 3권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과정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방법 중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교과를 연결시키는 거, 교과 간의 연결, 뭘로 주제를. 그래서 얘를 교과 간 재구성이라고 표현해요. 교과 간 재구성. 거기 해설에 적어놨어요.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 이거를 그래픽 조직자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그래픽 조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픽 조직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학습 장애에서 의미하는 그래픽 조직자가 아니라고요. 마인드맵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독서 교육 한다며. 독서 교육을 통해서 생활지도 한다며. 근데 그림책을 쓴대. 그림책 선생님 글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림만 있잖아요. 그림책. 근데 봐봐요. 이 표 안에 보면 친구의 마음을 뭘로 사용한다? 매개체에 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사용한다. 그림책, 그림만 있는 책이다. 글씨가 없다. 그럼 애들한테 어떻게 수업한다?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스토리텔링.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한다. 그럼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한다. 사회과, 국어과를 뭘 가르치기 위해서? 추상적인 마음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이 표 그대로. 교과서에는 사회교과가 아니라 수학교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그냥 제 답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림책이니까 당연히 그림밖에 없다. 그러면 이야기를 구성해서 만들어야 되겠네. 이야기 구성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스토리텔링. 그러면 스토리텔링으로 뭘 가르치려고 한다? 친구의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르치려고 한다.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마음의 추상적인 개념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국어과와 사회교과를 통해서. 그러면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그 이유예요. 이 문장 제가 만든 문장 아니에요. 책에 있는 문장이에요. 예, 책에 있는 문장에서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선생님 살짝 몇 개만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몇 개만 살짝 다듬었어요. 내용을 뜯어 고친 건 아니에요. 그럼 이해 가셨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화 기록에서 실제적 수준에 도달한다. 이거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럼 이거 설명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내년 강좌에서 선생님 풀어드릴게요. 이거 못 잡아도 40분짜리 강의예요. 이거 문제 하나만 가지고 진짜. 자, 우리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